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입김을 내뿜으며 뛰기를 멈췄다. 더 이상 뛰었다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허리를 굽혀 두 손을 무릎에 갖다 댔다. 신물이 올라왔다. 마지막으로 비상식량을 꺼내 먹은 건 일주일 전이었다. 밥도 없이 김치만 먹었다.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난 다음 날부터는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화염에 휩싸여 쟤나 다름없이 변한 비스킷이나 썩어 문드러져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는 과일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도저히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먹었다가 토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나마도 눈에 띄지 않아 종일토록 굶고 나면 토한 걸 후회하며 하루를 마감해야 했다. 배고픔과 싸우면서도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언제 어디서 그들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어딘가로 가야만 했다. 신물을 뱉고 나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뜻밖에도 도로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그들의 공격으로 모든 게 다 파괴되었다. 건물은 그 터만 남아버렸고 도로에 깔려있던 아스팔트는 산산이 부서졌다. 도로 표지판 같은 쇠붙이는 엄청난 고열에 녹아 사라져버렸다.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장면이었다. 이제 도로 표지판 같은 건 남아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 엄청난 화염 속에서도 도로 표지판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다. 물론 온전한 형태는 아니었다. 뜨거운 열기에 반쯤 녹아버렸지만 다행스럽게도 표지판의 역할은 하고 있었다. 내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종자로 시작하는 동네였다. 머릿속에 종로구가 떠올랐다. 표지판을 보며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았다.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구가 맞다면 많은 식당 중 한 군데쯤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다.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는 애당초 희망을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입구를 찾아보았다. 건물 잔해와 부서진 아스팔트를 치우며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망의 불꽃은 허무하게 꺼져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발견하긴 했지만 중간에서 무너져 끝까지 갈 수가 없었다. 예전에 자주 이용하던 지하철역 안의 상점들도 지상의 건물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한 나라의 수도 안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 중 한 군데였으니 그들의 공격이 집중되었을 것이었다. 표지판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다. 생존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수많은 전우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들의 공격에 살아남은 건 나밖에 없었다. 지붕이 남아있는 건물의 잔해를 발견했다. 때마침 해가 져서 주위가 어두워졌다. 예전에 잠자리처럼 안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밤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다. 발로 대충 바닥을 쓸어내고 나서 자리에 앉은 다음 벽에 등을 기댔다. 피로가 몰려왔다. 외로움과 배고픔에 지친 몸이 잠을 원하고 있었다. 꿈에서라도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무겁게 감기는 눈꺼풀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1시간쯤 잤을까? 불길한 인기척에 눈을 떴다. 숨을 몰아쉬며 소총을 거머쥐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총구를 밖으로 향하게끔 움직였다. 쥐죽은 듯 조용했다. 피곤에 지쳐 예민해진 탓에 과잉 반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숨을 내쉬며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뺐다. 진공청소기 소음과 비슷한 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나에겐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느껴졌다.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벽에서 등을 뗐다.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온몸 구석구석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가슴이 바닥에 닿도록 허리를 굽혔다. 바닥에서 올라온 찬 기운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시선은 계속 위를 향해 있었다. 고개를 치켜든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쭉 폈다. 포복 자세가 완성되었다. 그 자세로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앞으로 기어갔다. 지붕에서 벗어나자 밤하늘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저 밤하늘에서 왔다. 선전포고 같은 건 있지도 않았다. 한날 한시 세계 각 나라에 나타난 그들은 왕이나 총리 또는 대통령이 기거하는 건물을 눈 깜짝할 사이에 파괴해버렸다. 영화에서 묘사됐던 것처럼 길고 지루한 전투 장면은 연출되지도 않았다. 그들의 일방적인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강원도 첩첩산 중에서 서울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그들의 공격으로 이미 막사가 날아가 버린 뒤였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태에서 3일치 비상식량을 챙겼다. 처음부터 밥 따로 반찬 따로 나누어서 아껴 먹었다. 나중엔 하루 한 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식량은 열흘도 되지 않아 바닥이 났다. 필요도 없는 소총보다 비상식량이나 더 많이 챙길 걸 잘못했다는 후회가 하루에도 수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타고 온 물체는 지구상의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었다. 온갖 종류의 미사일과 사용해서는 안 될 폭탄까지 동원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라디오를 통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절망감은 두껍게 쌓여갔다. 침공과 동시에 전파가 끊겨버린 텔레비전 대신 몇몇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라디오 전파를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일주일 전에 그것마저도 끊겼다. 김치를 먹고 있을 때였다.
방송을 진행하던 DJ는 긴박한 목소리로 그들이 건물 안으로 침입했음을 알려주었다. 우리와 생긴 게 비슷하다고 말한 걸로 봐서 모습을 직접 보았던 것 같지만 그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었다. 헐떡이는 숨소리에 이어 스피커에서 들려온 건 폭발음이었다. 그리고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이어졌다. 지금은 그 잡음이라도 듣고 싶은 심정이었다. 예상치 못한 적의 출현에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나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그들이 지금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리가 자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고구마처럼 생긴 비행물체가 10여 미터 위 상공에 머물러 있었다. 포복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있을 수가 없었다. 비행물체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곧 공격이 있을 거라는 예고였다. 나는 잽싸게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비행물체는 일단 공격을 멈춘 뒤 나를 쫓아왔다. 사냥감이 된 입장에서 사냥꾼의 속내는 중요하지 않았다. 비행물체는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였다. 나는 정말 죽어라 달리고 또 달렸다. 틈틈이 뒤돌아보며 소총을 움켜쥐기도 했지만 괜히 화만 돋을 것 같아서 쏘지는 못했다. 뛰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전력 질주해서 달려왔다. 목구멍을 넘어온 신물을 침과 함께 뱉었다. 가빴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처한 상황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뒤통수를 누군가가 콕콕 찌르는 것 같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었다. 소총에 꽂혀있는 탄창에 실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가늠해보면서 뒤돌아섰다. 비행물체가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나를 쫓아오고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소총으로 하늘을 겨누며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사방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내 시야엔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안심을 해야 할지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할지 헷갈렸다. 그들은 코너에 몰린 쥐를 그냥 놔주는 법이 없었다.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음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왔다. 시발, 차라리 죽여. 지금 당장 날 죽이란 말이야.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나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다는 현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꼬르륵거리다 못해 복통으로 이어진 배고픔을 참으며 발길을 돌렸다. 온전한 형태의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지어진 지 20-30년은 됐음직한 건물이었다. 빨간색 벽돌로 쌓아올린 외벽을 보며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까 뛰어올 때 보지 못한 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쳐도 그들의 공격에 건물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공격을 받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을지도 몰랐다.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며 유리문을 열었다. 바깥과 같이 안쪽도 어두컴컴했다.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도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공격이 있은 후에 모두 도망갔을 터였다. 1층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 전형적인 사무실 풍경이 펼쳐졌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격 자세를 취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냉기가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었다. 불을 켜기 위해 벽으로 다가가 스위치를 찾았다. 손으로 한참을 더듬었다. 삐죽 튀어나와 있는 플라스틱이 손에 잡혔다. 얼른 위로 올렸다.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가 싶더니 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꺼지고 말았다. 스위치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보았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손전등 하나 챙기지 못한 실수를 되뇌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사무실 안에 있는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창문 옆에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비스킷 같은 간식거리나 하다못해 티백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티백이 있다면 뜨거운 물로 우려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종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냥 씹어 먹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았다. 그 정도로 배가 고프지만 테이블 위에는 정리를 하다만 서류와 뽀얗게 쌓인 먼지가 있을 뿐이었다.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았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의 참담한 기분이 나를 울적하게 만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잠이나 자고 싶었지만 배고픔이라는 복병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밖으로 나와 2층으로 올라가 보았다. 상황은 1층과 비슷했다. 2층도 사무실 같은 분위기로 책상과 사무용품이 놓여 있었다. 어두운 공간에서 나름대로 샅샅이 뒤졌지만 먹을거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곳에서 일했을 사람들이 원망스러웠다. 본 적도 없는 그들을 향해 욕을 내뱉고 싶었지만 한층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원망과 분노를 가라앉혔다. 심호흡을 한 뒤 걸음을 옮겼다. 쿵 하는 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순간 나는 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분명 3층에서 난 것이었다. 생존자일까? 아니면 그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일단 문으로 가보자 생각하며 억지로 걸음을 옮기는데 의자를 끌어당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만약 그들이라면 방아쇠를 당겨야 할 것이었다. 그들도 생물이므로 실탄을 맞으면 죽을지도 몰랐다. 혹시 방탄복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얼굴을 겨냥하고 얼굴마저도 방탄 헬멧 같은 걸로 보호하고 있다면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계단에서 멈췄다. 앞으로 5계단만 더 올라가면 3층이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다고 안달했던 내가 지금은 주저하며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막상 죽음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놓이자 걸음이 무거워졌다. 과연 목숨까지 걸며 모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생겼다. 아래층 상황을 보면 위층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았다.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 이곳에서 나가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공포영화 속 주인공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3층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문 앞에 도착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문고리를 잡았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이를 악물며 문을 열어젖혔다.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눈을 감고 방아쇠를 당겼다. 생존자보다는 그들의 가능성에 주사위를 던진 것이었다. 자지러지는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눈앞이 뿌옇게 보였다.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앞을 향해 겨누고 있는 총부리는 거두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에서 빛으로 눈이 적응하자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방금 전에 있었던 총격으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목소리처럼 몸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봐요. 뭘 원하는지 말로 해결합시다. 예? 네모난 테이블을 중심으로 여자 맞은편에 서 있는 남자가 입을 열었다. 손을 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남자는 알아서 항복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안쪽을 둘러보니 모두 6명이었다. 방금 전 그 2사람은 서 있었고 다른 3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1명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탄창엔 아직 7발 정도 실탄이 남아 있었다. 거기 둘 자리에 앉아. 남자는 냉큼 의자에 앉았지만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 앉길 거부했다. 잠시 느슨하게 놔두었던 자세를 정조준으로 바꾸었다. 몇 마디 덧짓거리다가 여자도 의자에 앉았다. 이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순서가 되었다. 나와 같은 인간이며 생존자라고 하기엔 아직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그들이 무슨 수로 나를 속이려 들지 알 수가 없었다. 우선 질문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혹시 요기할 만한 먹을거리가 있나? 하필 첫 번째 질문이라고 꺼낸 게 먹을거리 타령이었다. 아무리 배가 고파 미치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었다. 빵이 좀 있는데 드시겠소?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주섬주섬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다. 빵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거기서 이쪽으로 던져. 남자가 비닐봉지를 던졌다. 내 발 앞에 떨어졌다. 소총으로 앞을 겨눈 채 무릎만 굽혀서 비닐봉지를 집어든 다음 재빠르게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다. 곰보빵과 크림빵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었다. 그걸 꺼내서 양쪽 주머니에 하나씩 집어넣었다. 먹는 건 일단 뒤로 미루기로 했다. 입안에 침이 고이고 있지만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주머니가 음식으로 두둑해지자 머릿속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당신들 이 건물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야? 얼마나 오래라니? 무슨 질문이 그따위야? 내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거칠게 말을 내뱉었다.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질문이 이상한가? 이상하다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손을 들어 항복 의사를 보였던 남자가 비굴하게 미소를 지었다. 젊은 남자보다 5살쯤 많아 보였다.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쯤 된 것 같았다. 당신들도 나처럼 바깥을 헤매다가 이곳에 들어왔겠지? 안 그런가? 저기요, 군인 아저씨. 비명을 질렀던 여자가 차분해진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30대 후반쯤 됐을까?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걸로 봐서 아직 미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타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령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곁에 있던 중년 여자가 그녀의 팔을 흔들며 자극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그 속삭임이 내 귀에도 다 들릴 정도였다. 타령이라도 할 수 있는 부대가 남아있다면 내가 이러고 있지도 않을 거야. 목소리를 높여서 중년 여자의 속삭임을 끊어버렸다. 50대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그래, 부대가 어떻게 되기라도 했단 말이오? 당신들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들의 침략으로 지구가 쑥대밭이 됐단 말이야. 5명이 서로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언뜻 미쳤다와 정신병원 그리고 탈출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벽을 향해 총부리를 돌린 뒤 방아쇠를 당겼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부서졌다. 총소리에 놀라 모두 입을 다물었다. 쓸데없이 방아쇠를 당겨서 아까운 실탄만 낭비하고 말았다. 이제 서너 발밖에 남아있지 않을 터였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 오히려 내가 보기엔 당신들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워. 나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다.
검은색 커튼은 아주 두꺼워 보였다. 커튼을 열어서 밖을 내다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란 말이야. 총으로 위협하며 말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현실을 외면하려고 저러는 게 틀림없었다. 커튼을 열면 폐허가 된 도시가 보일 것이었다. 두툼한 두께만큼이나 저들의 현실 인식도 뭔가에 가로막혀 있는 듯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겠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지. 옆으로 걸음을 옮겼다. 개처럼 움직이는 나를 따라 저들의 눈동자도 같이 움직였다. 당신들이 진짜 생존자라면 현실에 못 이겨서 결국 미쳐버렸다는 증거야. 손을 뻗어 커튼을 열려고 했다. 나와 또래인 듯한 남자가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개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갈겼다.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던 그가 윽하고 숨을 내뱉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나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리에 앉아있는 4명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생각보다 세게 내리친 모양이었다. 정당방위였다는 변명은 먹히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였다. 또 죽였어, 이 살인마. 30대 후반 여자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왜지? 내가 커튼을 열려고 하니까 달려든 이유가 뭐야? 피를 흘리며 죽은 2명을 살펴보았다. 방송국 DJ는 지구를 폐허로 만든 그들의 생김새가 우리와 비슷하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저들은 그들이 아닌 것 같았다. 벌써 2이나 죽었는데도 반응이 저렇다면 생존자일 가능성이 컸다. 그들이라면 숨겨놓은 무기를 꺼내서 나를 죽이고도 남았을 터였다.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총부리를 아래로 내리려는데 50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니까 자리에 앉아요. 생존자일 가능성이 커지자 나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왔다. 방금 전에 당신이 죽인 저 녀석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건물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오. 그래서 그런 것뿐이었어요. 그가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커튼을 열려는 그의 행동을 굳이 저지할 필요는 없었다. 당신이 말한 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것이라오. 비장한 목소리와 함께 커튼이 열렸다. 그리고 도로가 내다보였다. 아스팔트 위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차선과 신호를 지키며 달리고 있었다. 무엇이든 파괴된 흔적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구만. 그렇다면 그쪽 커튼도 마저 다 열어보시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커튼을 열었다. 가로등 불빛에 눈이 부셨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눈을 감았다. 시야가 차단되자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의 고함 소리가 뒤를 이었다. 50대 남자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며 눈을 떠보았다. 나보다 5살쯤 많아 보이는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남자의 가슴에서 피가 솟구쳐 올라왔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오물거렸지만 들리지 않았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이 먼저 나를 해치려고 달려들었어. 죄의식 비슷한 감정이 가슴에서 꿈틀거렸다. 무엇이 현실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왔다. 언니, 정신 차려봐, 언니. 30대 후반이 중년 여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의자 뒤로 넘어간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3발씩 발사되도록 맞춰놓았다. 그렇다면 이제 한 발이 아니라면 빈 탄창일지도 몰랐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답하지만 탄창을 꺼내 확인해 볼 수는 없었다. 2발은 제대로 임무를 마쳤지만 한 발은 완벽하게 마치지 못했다. 가슴 언저리에 실탄이 박힌 50대 남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어느 누구든 자신이 미쳤다는 걸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오. 50대 남자가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문장을 만들어냈다. 나로선 듣기도 싫고 인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다. 입 닥쳐요. 난 분명히 겪었어요. 그들의 공격에 사람들이 죽는 걸 2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아까부터 그들의 공격 운운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들이 누구야? 30대 후반 여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스카라가 번져서 검은색 눈물이 흘러내렸다. 외계인. 적어도 내가 알기론 외계에서 온 존재라고 알고 있어.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과학소설에나 등장하는 외계인이 진짜로 나타났다는 거야?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에 자존심이 상했다. 피가 흐르는 부위를 손으로 움켜쥔 50대 남자도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혹시 그런 류의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자신이 타령한 사실을 잊기 위해 엉뚱한 상상 속에 빠지게 된 건 아니요? 남자가 제기한 의문점에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되짚어보았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피범벅이 된 시체들, 초토화된 땅과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나의 모습 등이 떠올랐다. 내가 겪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기억들이 남자의 말처럼 상상에 불과하다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잘 떠올려 보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만에 하나 저들의 현실이 진짜라 하더라도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 그 모든 일들을 부정하기엔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다.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는 것들인데 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냐고? 내가 듣기에도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다. 심신이 극도로 지친 상태였다. 배고픔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우린 여기서 소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직업은 다 제각각이지만. 책을 읽어본 게 언젠지 기억나지도 않았다. 영화라면 틈틈이 보았지만 책이라면 교과서 말고는 한 권도 읽어본 게 없었다. 고전으로 분류되는 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볼 수 있는 시대였다. 골치 아프게 종이를 넘겨가며 글자를 읽지 않아도 기본적인 교양은 쌓을 수 있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즉시 판권이 팔려서 영화화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글자를 읽으며 상상해야 하는 건 골치 아픈 일이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게 영화와 드라마였다. 그들의 공격이 있기 전 도시의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다양한 영상물을 보곤 했다. 책은 가방을 무겁게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소설 공부를 한다면 작가지망생들이신가? 아, 그래서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거로구만. 내 비아냥거림에 여자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린 반면 남자는 가쁘게 숨을 내쉬며 안타깝다는 듯 나를 보았다. 소설 공부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라고. 어차피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 소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남자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대신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런 공부를 한 당신이 본 나의 모습은 어떤가? 정말로 내가 나만의 상상에 갇혀 사는 정신병자 같은가? 그건 본인이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피를 토해냈다. 실탄이 박힌 부위에서 피가 역류해 올라왔다. 여자가 달려가 남자의 입을 닦아주었다. 하얀 손수건이 금방 빨갛게 물들었다.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오? 숨 넘어갈 듯 대답을 마친 남자가 고개를 앞으로 떨어뜨렸다. 여자가 남자를 부르며 안색을 살폈다. 죽은 게 틀림없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애매모호한 대답을 남긴 채 숨을 거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여자 한 명만 남았다. 울부짖는 그녀를 보며 탄창을 뺐다. 실탄은 딱 하나 남아 있었다. 탄창을 다시 끼운 뒤 노리쇠를 잡아당겨 실탄을 장전했다. 눈물과 마스카라로 엉망이 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걸 공부하려고 이곳에 모였을 뿐인데. 죽은 사람들의 어깨와 머리를 만지며 그녀는 첫 번째 희생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나로 인해 목숨을 빼앗겼으니 희생자라고 여겨야 맞을 것 같았다. 어쩌면 당신도 우리와 같았을지 몰라.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내가 자기들과 같았을지 모른다니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당신도 과거엔 무언가를 이루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단 얘기야, 아이 친구처럼. 그녀가 첫 번째 희생자를 일으켜 세웠다.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다. 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적어도 그들이 공격을 한 이후엔 본 적이 없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닌가?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나 봐. 울먹이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분해졌다. 표정도 냉정을 되찾아 침착하게 변해 있었다. 당신 얼굴이잖아. 자세히 봐봐. 당신이 쏜 총알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의 얼굴을. 핏기가 없다는 걸 제외하면 내 얼굴이 틀림없었다. 상황이 또 우습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쌍둥이도 아니었다. 어떻게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했다. 이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무표정한 여자를 겨냥한 다음 방아쇠를 당겼다. 마지막 남은 한 발이 발사되었다. 화약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찾아왔다. 소리의 울림이 공허하게 잦아들었다. 눈을 깜빡거렸다. 갑자기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건 반쯤 썩어버린 시체들이었다. 남자 시체가 셋, 여자 시체가 둘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던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확실한 사실은 처음부터 생존자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문득 양쪽 주머니에 넣었던 빵이 생각났다.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묵직한 게 손에 잡혔다. 반가운 마음에 꺼내보니 먹지 못할 정도로 썩어버린 빵이 양손에 하나씩 들려 있었다. 욕을 내뱉으며 빵을 버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던 현실이 정말 상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와중에도 창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빗줄기가 느껴졌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았다. 그들의 비행물체가 건물 밖에 있었다. 고구마처럼 생긴 비행물체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도 저들과 같은 곳에 갈 수 있게 되었다.